안녕하세요. 안치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매번 쓰는 자리지만,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했다가 잘생겼다 했다가 기분 좀 못 봐고 아무튼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이 사업을 가까이 하고 있는 20년은 아니구나. 이제 19년 차, 20년 차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매번 20년 동안 해왔던 이런 사업 설명 자체가 계속 긴장이 되고 굉장한 프레셔가 있어요. 압박감이. 그래서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준비 못 합니다. 뭐 얘기해봐야 내내 그 얘기가 그 얘기고 어찌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오늘 제 2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유산난을 해왔던 어떤 비전과 가치, 특히 이 사업을 비전을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사업에 대한 사업성, 이 사업성을 못 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자리가 만약에 그 1시간 남짓된 시간 동안에 그 사업적인 어떤 부분의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일단은 저는요, 파운데이션 5스타 다이아몬드라고 그래요. 이그젝 5스타 다이아몬드 안치범이고요. 제 사업 연도는 지금 올해로 19년 차, 이제 20년 차로 넘어갔어요. 7월 달이니까. 제가 2003년도 7월 달에 정식 등록을 했습니다. 유산나 코리아에. 오픈이 그때 가오픈을 했거든요. 가오픈이라고 하는 건 정식 오픈 전에 전산을 미리 돌려서 가오픈을 해요. 그때 제가 등록을 다시 했어요. 원래는 홍콩에 지사에 가서 등록을 했었습니다. 제 사업 스토리는 랠리를 할 때 듣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뭐 본의 아니게 뭐 제가 잘나서라기보다는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고 하다 보니까 유산나 코리아에서 가장 최초로 사업을 하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게 아니고 제가 할 당시만 해도 한 18명 정도의 외국 스폰서들을 붙잡고 이 한국 시장을 자기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출사표를 던진 분들이 18명이나 계셨습니다. 근데 그 18분 중에 저 혼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겁니다. 왜? 수입이 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게 무슨 뭐 특별한 저만의 뭐 사업적인 노하우가 있다 뭐 이런 착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사실 제가 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오히려 귀착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그 부분을 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가 첫 PT 파일로 유산화로 창업해라. 요즘 뭐 스타트업 얘기 많이 하죠. 한 2년 넘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이제 조금은 이제 오픈되는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뭐 물가가 오르고 제가 여지껏 차를 타본 기억으로는 휘발유 가격이 제일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국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창업의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함부로 창업을 못하죠. 그 이유는 뭐 내가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실 거고요. 근데 유산화는 누구나 아주 평범한 우리 같은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좀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이 참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선택이 뭐보다 중요하다고요? 노력보다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요? 뭐든지 열심히만 하면 다 된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일이든 다 그런 일에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뭔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부산을 가요. 근데 가는 도구가 자전거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뭐 비행기가 있고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내가 선택했던 게 자전거야. 근데 죽으라고 열심히 달리고 진짜 뭐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해도 절대 비행기나 자동차를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뭐 직업 또 그것 때문에 일을 하고 있고 시간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선택하는 지점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오늘 상세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이론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이론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그게 바탕이 돼야 나머지 것들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유통이에요, 유통. 우리도. 유통이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참. 알겠어요. 어떻게 나보다 더 긴장한 것 같아, 스태프들이. 알겠어요. 어쨌든 유통인데,
결국 뭐냐? 유산화라는 제품이 나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쓰게 만들면 된다 이거예요. 많은 소비자를 만들면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겠다 회사가 너한테. 뭐 그런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많은 소비자를 만들어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여기 유통의 변화를 지금 차트를 한번 있는 거 베낀 거예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요. 남의 거 베낀 거야 그냥. 그래서 일반 유통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쨌든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이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기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유통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예전에 뭐 총판이 도매점이니 소매점이니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의 유통은 좀 다르죠. 조금 여기에서 왜 이런 유통이 또 바뀌게 됐냐면 어쨌든 소비자가를 좀 낮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유통 단계를 좀 줄여버렸죠. 직거래라고 얘기를 하듯이. 그래서 홈쇼핑이나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요즘은 제품을 사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변화된 유통에 관련된 부분이 요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유통 이제 소비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단가적인 개념에서 봤을 때 너무 소비자가가 비싼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유통 과정에서 올라가는 마진이. 그래서 이걸 낮춰보자. 또 이 두 유통의 특징이 뭐냐면 어쨌든 제품을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알리려면 뭐를 해요?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광고비가 작지가 않아요. 어마어마해요. 결국 이 부담은 다 누구한테 간다? 소비자한테 간다. 그래서 결국은 이 광고를 빼놓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두 유통은.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생산자에서 소비자한테 직거래를 하지만 광고도 포기하는 거죠. 광고도 않겠다 이거. 이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유통권을 소비자한테 넘겨버리겠다. 회사는 제품을 안 팔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과 유통 과정을 확 줄여버리니까 두 가지 어떤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 원가를 확 올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를 확 낮출 수가 있는 거죠. 이해 가세요? 이 이론이 1940몇 년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하버드 논문으로 나온 이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이 광고비를 없애고 유통 과정을 줄임으로 인해서 생산 원가를 높이고 생산 원가를 높인다는 건 품질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소비자가를 낮추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야, 그런 좋은 제품이 왜 광고를 안 해? 광고를 않는 이유를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또 뭐 백화점 1층에 가보면 그 명품 제품들이 있는데 왜 그 제품보다 더 네트워크 제품이 좋다고 얘기하냐? 사실은 그 많은 제품들이 명품으로 있는 부분 중에는 물론 뭐 재료나 원가도 뭐 많이 들어갔겠지만 저희 네트워크 제품하고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은 네트워크 제품이 원가적으로 5배에서 10배 이상 원가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품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얘기한다면 소비자는 저렴한 금액에 좋은 제품을 원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그렇게 탄생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 이론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네트워크 쪽 시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제가 여기에 이제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으시는 플랫폼 비즈니스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라고 하는 부분을 써놨어요. 유사하는 말입니다.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와 플랫폼 비즈니스를 융합해 놓은, 합쳐 놓은 비즈니스예요. 이것만 이해하셔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요즘 누가 제품 사가지고 내가 그거 차에다 싣고 소비자한테 갖다 줍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 그렇게 하지 않고요. 플랫폼, 소위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면 딱 머릿속에 생각나는 기업이 뭐예요? 여러분, 카카오? 카카오도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나? 카카오? 예? 배달의 민족. 그래, 배민. 배민에서 음식 시켜 드셔보셨어요? 왜 배민을 쓰세요? 왜? 배민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정보가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많은 음식점들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해서 드실 수 있는 무한한 정보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배민을 찾아가는 겁니다. 소비자는. 그리고 사실 배민을 잘 들여다보면 음식점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들은 하는 거는 고작 업체와 소비자를 연결할 뿐이에요. 그 역할 하나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립니다. 특히 지금 2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이 코로나 시국에는 정말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말을 달리 이해하지 마시고 유산화라는 회사에 있는 제품을 소비자한테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역할은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그들한테 직접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연결고리만 우리가 역할을 하면 나머지는 소비자와 회사가 알아서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소비자는 회사에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을 하든 전화를 통해 주문을 하든 할 수 있고, 물론 첫 번째 처음에는 제가 관여를 합니다. 제품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거고 이 제품을 어떻게 먹고 쓰면 효과를 보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누군가는 해줘야 되겠죠. 그 시작점에는 제가 참여를 하지만 그 이후로는 온라인에 연결을 해서 소비자는 얼마든지 유산화에 있는 모든 제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가 있죠. 그런 어떤 부분으로 보면 플랫폼 비즈니스와 아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의 역할은 연결을 시키는 부분의 역할만 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이제 플랫폼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라고 하는 부분은 뭐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딱 생각하면 누구 생각나요? 백종원 생각나죠? 그분은 완전 연예인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백종원은 장사꾼이에요, 사업가예요? 사업가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사실 프랜차이즈 사업입니다. 그분이 운영하는 모든 프랜차이즈 30여 개의 브랜드가 너본코리아라고 하는 회사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많은 식당과 커피숍, 뭐 기타 등등의 브랜드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두 가지의 비즈니스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유형의 비즈니스가 네트워크 마케팅 유산화 비즈니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프랜차이즈 오너하고 프랜차이즈점 사장님하고의 차이점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프랜차이즈 오너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백종원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오너, 프랜차이즈 오너. 자기 거예요, 그게.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장은 대리점 사장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 소비자로 있다가 무언가를 보고 장사가 잘 돼요. 그러면 그 매장을 차리고 싶어 하죠. 그죠? 그게 이제 소위 우리가 아는 대리점입니다. 그래서 그 대리점을 차리면 그 대리점에서 나오는 매출로 수입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직접 판매하는 거예요. 대리점 사장은.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점 사장도 되려면 돈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근데 프랜차이즈점 사장을 하려고 하는 니즈는 어디에 있어요?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전하기 때문에. 망해도 그렇게 확 망하지는 않아. 그래서 어쨌든 이 프랜차이즈 사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원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을 판매냐 영업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저도 이 비즈니스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 비즈니스라면 저도 이 선택을 안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제 능력도 안 되고 판매 자체를 저는 감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영업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사업을 어떻게 구분짓냐. 자, 예를 들자면 여기 혹시 보험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보험하시는 분들을 뭐 로우하게 보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보험은 영업이라고 하죠. 보험 영업, 보험 사업 이렇게는 얘기 안 해요. 그 이유가 뭘까? 여기 보시게 되면 영업은 유통망과 시스템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아닌 거예요. 영업이라고 하는 부분의 영역은 그냥 내 몸뚱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물건을 파는 거야, 그냥. 이걸 영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업이라고 하는 건 그러한 유통망과 시스템을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걸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종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업가로 보는 거죠.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백다방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본 겁니다. 백다방. 하루에 100잔을 판다고 칩시다. 그러면 한 달이면 3,000잔을 팔아요. 근데 백종원이라는 사람은 전국에 500개 이상의 대리점을 갖고 있답니다. 이 백다방 대리점을. 그러면 이 사람은 하루에 파는 게 5만 잔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달에 팔아치우는 커피량은 150만 잔입니다. 그러면 이 150만 잔을 백다방 사장님이 150만 잔을 팔려면 몇 년이 걸리냐 계산을 해봤더니 50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한 3개월치 매출을 백다방 사장이 팔려면 평생을 걸려도 못 팔아. 150년 걸리잖아. 그죠? 그런 어떤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죠. 저 안치범이의 매출은 얼마입니까? 예, 제가 1년에 한 1,700억 정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제 무슨 거짓말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게 사업인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랜차이즈점 사장님, 유산화 사업가 어떤 부분이 다르고 같을까?
한번 보시게 되면 다른 부분이죠. 자본금이 들어가요. 프랜차이즈 사장은. 일단 돈이 있어야 프랜차이즈점을 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간전 제약도 있죠. 만약에 여기 선능에 백다방이 있다라고 하면 이 선능 쪽에 있는 분들이 가겠죠. 그죠? 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굳이 백다방 커피를 마실 일은 없겠죠.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갈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만들려면 대리점 분양권을 더본코리아에서 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산화 사업가로 보면 우리는 자본금이 필요가 없어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특히 유산화 같은 이런 비즈니스는 자본금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가장 그게 큰 차이점이고 공간적인 제약이 없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전국, 전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점 분양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백종원처럼 일을 할 수가 있다. 내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다. 이게 가장 큰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백종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프랜차이즈는 유일하게 이 대리점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갖고 있어요? 백종원이라는 사람 한 사람만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대리점을 커피를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커피 한 잔씩을 팔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커피를 파는 백다방을 팔아버려. 이게 차이인 거예요. 그게 유산화와 너무나 닮은 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대리점 분양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대리점 어떤 시크릿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대리점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 부분을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내가 먼저 스스로 대리점이 되는 거예요. 되고 추가 대리점을 뭘로? 레버리지로 늘려나가면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대리점의 소유권,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매출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제가 유산화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매출을 인정해 준다.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여기에서 지금 제가 독특하게 여러분들이 조금 낯선 단어, 레버리지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들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레버리지의 뜻이 뭐예요? 레버리지 하는데 레버리지의 뜻이 뭐예요? 레버리지 뜻은 잘 몰라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돼요. 지렛대라는 뜻, 지렛대 원리예요. 지렛대 원리. 뭔가를 효율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는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자기 돈을 어떻게 하면 빨리 더 큰 돈으로 레버리지 시킬까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레버리지, 특히 우리 사업에도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직업을 아마 경험하셨거나 지금 하고 계신 직업도 다양한 직업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돈을 얼마 버냐가 저는 궁금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벌고 있는 수입이 어떤 구조의 수입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어떤 구조의 수입인지, 어떤 돈을 벌고 계신지. 여기 보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입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대요. 직업은 수천만 가지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구조적인 수입의 성격적인 부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동 수입과 권리 수입.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노동 수입은 어쨌든 나의 시간과 노력과 노동력을 돈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게 노동 수입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95%, 전 세계 인구의 95%가 이 영역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5%가 이 권리 수입이라고 하는 매력적인 수입 구조를 갖고 있는 쪽에 있습니다. 이 5%는 자산과 시스템을 시간을 통해서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자산과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권리 수입이라고 하는 게 참 매력적이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기 뭐 결혼 안 하신 분 있나? 혹시? 결혼 안 하셨네. 마스크를 써갖고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예쁩니다. 만약에 앞으로의 신랑값이 한 달에 한 얼마 정도를 벌면 좋겠다. 뭐 그런 기준을 좀 잡아놓은 게 있으세요? 혹시 한 달에 수입 내 앞으로의 신랑값 없어요? 있다면 원한다면 한 얼마 정도 한 달에? 300? 300 그렇게 뭐 큰 금액은 아니네. 300 정도. 아주 소박합니다. 그죠? 아주 평범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그 300 중에 만약에 내가 좋은 남편감을 찾았는데 이 사람 수입이 2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조금 기준 미달이죠? 그렇죠? 200밖에 안 되네요. 근데 그 200밖에 안 되는 수입이 빌딩에서 나오는 임대 수입이야. 이거 어때요? 포기해야 돼요? 그냥 가져가야 돼요? 포기 안 하신다는데?
그게 왜 그래요? 그 수입의 매력 때문에 그래요.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200이라 하더라도 그게 시간하고 맞바꾸는 노동 수입이 아니고 건물에 나오는 임대 수입이라서 아주 매력적인 거예요.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이 다른 거죠? 시간을 통제할 수가 있는 힘이 나한테 생기는 거죠. 진짜 부자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게 부자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부자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부자는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할까요? 돈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예? 그냥 시간과 돈 많은 사람? 물론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좀 고급스럽게 얘기해봐요. 고급스럽게. 선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선택이 자유로운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해. 하고 싶으면 해. 뭐 이런 거죠.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진짜 부자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는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권리 수입을 참 원합니다. 근데 정말 유산나라는 이 사업이 바로 이 권리 수입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참이 안 옵니다. 예. 제가 2003년도에 이것을 알고 제가 미국까지 쫓아갔어요. 이 본사를 보려고.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어떤 생산 라인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전 세계의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었나. 거기에 나도 한번 이걸 도전해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2003년도에 그때 미국 부자를 참 10년짜리를 처음 내봤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작한 일이 벌써 이제 19년, 20년 차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진정한 부의 가치 또 여기 같은 차트인데요. 너무 중요해요. 네, 너무 중요해요. 아까 제가 선택이 노력보다 중요하다는 말을 처음부터 드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노동 수입에 의존하는 만약에 일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것은 뭐 안 보나마나 뻔하죠. 그죠? 네, 그래서 만약에 그 일을 포기하고 유산화만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걸 하면서라도 뭔가 권리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일에 지금부터 남는 시간을 어떻게 해서라도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유통자산과 시스템을 소유하는 것이 권리 수입을 만드는 일이다. 이게 바로 유산화거든요. 예. 제품을 판매하고 영업하고 판매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삶을 산답니다. 원하는 삶을 정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95%는 어떻게 살아요? 평범한 사람들은 직업을 선택하고 거기서 주는 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95%의 삶과 5%의 삶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다른 이유입니다. 단지 그거예요. 다른 거 크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여지까지 열심히 사셨어요. 다. 여기 뭐 그렇게 놀면서 사신 분은 없을 겁니다. 전부 다 열심히 사셨어요. 근데 그 열심히가 내가 원하는 걸 다 갖다 주지는 않아요. 그 왜 그럴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뭔가를 가지고 하는 도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원하는 삶을 위해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래를 내가 어느 정도 그려놓고 그 미래에 맞춰서 지금 현실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닥치는 현실에만 급급해서 현실을 살아가다가 만들어지는 미래를 살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그 표현을 이렇게 어렵게 해놨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어떤 게 결과가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미래를 어느 정도 플랜, 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 미래에 맞춰서 현실에 열심히 사는 사람이 결과가 좋을까? 아니면 그냥 현실에 닥치는 대로 열심히 살고 만들어지는 미래를 사는 게 더 결과가 좋을까? 어떤 게 낫겠어요? 첫 번째가 훨씬 낫겠죠. 안 그래요? 그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의미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스템을 소유한 사람. 유산화의 백중원칙이라고 내가 여기 써놨는데 소유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미래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19년 전에는 어떻겠어요? 굉장히 좀 어려웠겠죠. 그죠? 근데 지금 뭐 2년 코로나 시국에도 그냥 먹고 놀았습니다. 뭐 그냥 열심히 일했다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그 정도는 누구나 다 하니까. 그래서 먹고 놀았다는 건 수입이 일정 부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쉬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시스템을 소유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유산화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시스템을 소유하지? 시스템을 소유한다는 것이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내가 선택한 미래에 대한 유통 방식. 여기 보시게 되면 내가 유통의 한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판매를 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된 유통망을 넓혀가는 겁니다. 내 시장을 넓혀가는 거예요. 제가 2003년도 처음 유산화를 시작했을 때는 유산화라는 이 회사의 제품을 접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그죠? 진짜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를 가도 유산화라고 하는 제품을 알아보는 소비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한민국에도. 그죠? 그게 제가 19년 동안에 해온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나로부터 유산화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돼. 그냥 명쾌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일을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으로부터 이제 시작된 모든 많은 사람들이 유산화 제품을 먹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많이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해요. 이 비즈니스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방법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사업을 알아보시러 이 자리에 오셨거든요. 근데 그 사업의 시작점이 뭐냐? 바로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누군가가 계속 먹을 수 있는 제품이냐 아닌지를 내 몸으로 체험해보지 않는 이상은 이 제품이 좋다 나쁘다를 자료를 통해서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고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뭐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실상 그걸 내 몸으로 정말 체험해보기 전에는 그런 확신을 갖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첫 번째가 제품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 체험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잘도 안 되는데 뭐 좋다는데 뭐 믿고 그냥 하지 뭐 이런 거 안 돼요. 그런 어떤 확신이 없으면 이 비즈니스를 끝까지 가져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사업을 배우셔야 돼요. 어떤 것이든 일단은 모르는 건 배워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배워서 할 수 있다는 근데 배워서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업을 배운다. 이 사업을 배우는 영역은 이미 이 사업을 해본 경험자들이 여러분들을 가리키거든요. 결과도 갖고 있고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믿고 따르셔도 됩니다. 그 부분이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배웠고 제품을 잘 체험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과 뭔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다라면 여러분들이 소비자를 만드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소비자를 만들지 못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제품의 체험이 약하신 분들이에요. 거의 제품을 잘 본인이 체험을 못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소비자를 만들기가 힘들겠죠. 왜? 그냥 방판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서 이런 소리를 해요. 제품에 뭐 좋다라는 얘기만 하지 자기 체험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체험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체험 얘기를 못해요. 이런 분들은 제품 전달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소비자를 만드는 일이 쉬워야 되는데 그것은 나의 제품 체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업자를 찾는다. 그 사업자도 결국 이 소비자 속에 숨어 있거든요. 몰래 숨어 있어요. 나 사업 안 할 거야 하고 숨어 있어요. 근데 결국은 제품을 통해서 눈을 조금씩 뜨기 시작하고 그걸 과정을 통해서 저한테 사업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 나 이거 한번 해볼게. 이렇게 선택하시는 그런 사업자를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 네 가지를 배운다인데 배우고 가르친다예요. 배우고 가르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분들이 다 같이 잘해야 되잖아요. 그럼 함께 잘하려면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어떤 부분이 되려면 잘 배워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혼자서 하라 이런 것도 아니고 함께 하자. 같이 함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분화 시켜보면 유산화로 보면 제품을 애용하고 브랜드 체인지. 여러분들이 만약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 딱 결단을 하셨어요. 그러면 일단 집에 있는 모든 제품들을 유산화 거로 바꾸는 겁니다. 똑같은 품목이 있는 거라면. 근데 뭐 아까워서 못 버리고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아직 그 비전을 제대로 못 보신 분들이. 제가 이제 항상 그런 말을 드리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 사업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런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거냐를 결정짓는 일이야. 그러면 이 사업이 어렵다 쉽다로 판단돼서는 안 됩니다. 그죠? 이게 나하고 맞다 안 맞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인생을 걸고 할 만한 일이냐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일이 어렵다 쉽다. 이건 굉장히 상대적인 얘기잖아요. 지금 여기 한 300여 분 가까이 계신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여기 싹 청소하면 제가 사탕 하나 드릴게요. 하면 그 일은 개떡 같은 일이 돼요. 그죠? 누가 그 일을 해? 사탕 하나 먹겠다고 여기 청소를 다 하겠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 청소를 다 하면 한 5천만 원 드릴게요. 아니면 1억 드릴게. 그러면 그보다 쉬운 일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쉽다 어렵다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산화 사업을 볼 때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마셔라.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을 공유한다. 이 부분은 뭐냐면 제품을 공유한다는 말은 제품을 팔으라는 얘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이 부분을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결국 팔으라는 얘기 아니냐.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공유라고 하는 건 제품을 공유할 수는 없잖아요. 너 오늘 써, 내가 다 내일 쓸게. 뭐 이렇게 공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어떤 정보? 제품이 좋다라는 정보와 이 체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그런 걸 공유를 해서 가족들이나 지인들을 한 10명 정도나 20명 정도로 소비자를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소비자는 그 소비자가 매달 일정 부분 자기가 꼭 필요한 제품을 유산날을 통해서 구매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아까도 제가 연결만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만 소개를 시켜주고 본사하고 연결을 시켜서 카드를 오픈하게 시키는 거죠. 나 매달 시켜 먹을 거니까 이거 언제라도 내가 안 받겠다 하면 캔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토로 자동으로 매달 30일 날 내 집에 요 제품은 자동으로 택배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회사는 그 날짜에 정확히 택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또 등록한 회원분한테 10%를 더 DC를 해줘요. 그거를 오토십이라고 합니다. 오토십. 제가 작년에 1,700억 정도의 매출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67.3%가 거의 70% 가까이가 재구매예요. 놀랍지 않아요? 엄청난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제품만 좋다? 라기보다는 그 제품을 유통하는 시스템도 아주 잘 돼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일단 제품이 좋아야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런 측면에서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품을 공유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에 제품을 공유했던 사람 중에 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업을 후원을 하는데 유산화는 다른 회사처럼 막 20명, 12명 이렇게 하라고 안 해요. 2명에서 4명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파트너, 사업자를 4명만 찾으셔도 여러분들은 엄청난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뻥이 아닙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시스템을 배운다는 거는 자 보세요. 프랜차이즈의 핵심이 뭐냐? 우리 사업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교육을 하고 복제를 시킨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해 가세요? 프랜차이즈화 돼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교육과 복제가 확실하게 되게끔 만들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배운다는 걸 바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교육 사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빨리 왔네. 하도 시간을 많이 쓴다고 그래서 줄줄줄줄 막 왔어요. 저는 이 PPT가 익숙지가 않아요. 그냥 혼자서 머릿속으로 그냥 막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한데 이 PPT를 보면 무슨 얘기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요. 그래서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나로부터 시작된 유통자산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1년을 투자하시던 2년을 투자하시던 3년을 투자하시던 상관없어요. 저는 여기에서 큰 돈을 벌어 가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큰 돈은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하다 보면 만들어지는 거지 처음부터 큰 돈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도전하시는 건 굉장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좁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안정된 소득, 그게 300이 됐든 400이 됐든 500이 됐든 안정된 소득을 만들어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들어오는 수입에 플러스해서 한 달에 한 200 정도나 300 정도만 고정적으로 꼬박꼬박 들어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삶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바뀝니다. 그것만 해도 바뀌어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는 뭐 한 달에 뭐 3천을 벌겠어요. 5천을 벌겠어요.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게 이 일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그렇게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걸 가겠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목표는 세워야 되겠지. 큰 목표는. 근데 그런 큰 욕심보다는 좀 오히려 현실적인 욕심을 내는 게 훨씬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유통자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유통자산이 왜 중요하냐. 유산화 유통자산은 대물림이 됩니다.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유권이 저한테 있어요. 회사에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보험을 영업이라고 했잖아요. 영업은 시스템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회사에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나오자마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20년, 30년 보험을 해도 연봉이 얼마씩 벌었어도 그 회사를 딱 나오는 순간 수입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유산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소유권이 평생 인정이 되고 또 상속까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권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전 안 하면 미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산화라는 회사와 나의 어떤 관계를 한번 정립해 보기로 하죠. 자, 유산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회사를 차린다면 이런 유산화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제가 해야 돼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을 안 합니다. 회사가 하는 일이 있어요. 연구, 개발, 생산, 회계, 반품, 배송, 물류 뭐 이런 것들 다 회사가 해주죠. 원래는 제가
창업을 하고 했다면 이런 일들은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조그만 옷가게를 하더라도.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뭐 회사에 월급 받고 있는 어떤 종속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 유산나라는 회사와 나와 기업 간의 기업. 그러니까 B&B라고 표현해요. B&B.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통망을 구축하는 일을 하지만 1인 기업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뭐 매번 얘기하는 겁니다. 제품을 체험한다, 사업을 배운다, 소비자를 만든다, 사업자를 찾는다, 이 네 가지를 가르친다. 이런 얘기가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는 1인 기업이잖아요. 직원이 없어요. 저한테는. 근데 그 뒷배에는 유산나라는 회사가 지금 한국에도 거의 70명 가까운 스태프들이 저희들을 도와주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걸 원래는 내가 개인 사업으로 내가 독립적으로 다 한다면 그 직원들 월급 내가 다 줘야 되거든. 안 그래요? 그렇게 해야 개인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어쨌든 유산화가 딱 포기한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해주는데 한 가지 포기한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유통과 마케팅이에요. 광고와 마케팅이에요. 이걸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나보고 하래. 나보고. 근데 원래 나는 뭐 했어요? 소비자였어요. 소비자였는데 그걸 소비자한테 넘겨버리니까 내가 광고를 하고 유통망을 만들면 거기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매출이 있으면 유산화가 나한테 그 부분의 이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참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저희 회사가 무슨 뭐 여기 한국에 있는 이제 중소기업도 아니고 전 세계 굴지에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이거든요, 여러분들. 예. 자, 제가 또 하나 여담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로버트 기요사키인데요. 여러분들 이 책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남성분들은 안 볼 수가 없는 책인데요. 이 책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여러 번. 근데 그 중에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진짜 돈 얘기를 하고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재밌는 말이 있어서 뭐 이 설명 굳이 안 드려도 되겠죠, 여러분들. 예. 하도 많이 하는 얘기라 안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는 이게 로버트 기요사키가 한 얘기예요. 그냥 글씨를 읽어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업계는 스스로 경제적 미래를 다스리고 싶어하는 평범한 모든 이들에게 이미 잘 만들어져 있는 사업 시스템을 제공해 줍니다. 그것을 잘만 활용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페이지에 나와요. 8페이지에. 그래서 보면 부자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선택의 자유가 있는 분을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일하기 싫을 때 일을 안 해도 고정적인 수입이 만들어졌을 때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써가지고 백만장자의 반이라고 그런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저 물 한 모금 마셔도 되겠어요? 땀은 또 왜 이렇게 많이 나? 내가 나이를 먹었어 이제. 여러분들 제가 2003년도에 비즈니스 했어요. 그럼 19년이고 지금 20년 차 돼가면 제가 몇 살인지 알아요? 몰라요? 뭐 굳이 계산을 하고 있어요? 예, 내년 되면 제가 이제 6자로 갑니다. 6학년으로 가요. 뭘 또 어야. 예, 꽤 많이 먹은 편이에요. 이제 많이 먹었다기보다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근데 좀 문제가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아주 사적인 얘기인데 그냥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나이가 먹으니까 몸이 내 맘대로 안 돼요. 예, 갱년기도 오고 그리고 막 갑자기 짜증이 확 나고 그렇게 되면서 왠지 자신감도 좀 떨어지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거 진짜 완전히 자아 고백인데 자신감도 떨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독수리가 다시 제2의 인생을 살려면 발톱을 다 뽑아야 된다잖아요. 그런 생각을 내가 요즘 합니다. 뭔가를 새롭게 도전을 하든지 뭔가 사생결단하고 할 뭔가를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몸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땀이 막 나잖아요. 그만큼 긴장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않고 앉아서 뻣뻣 서서 얘기만 하고 이렇게 땀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 내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말 너무나 많이 듣고 있지만 세월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유산을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20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물론 뭐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어떤 시간적인 경제적인 부분 뭐 그건 다 해결됐어요. 뭐 그것이 없어서 뭐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해결됐다 해도 진정 여러분들이 자유로우려면
몸 건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로버트 기요사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 평범하다고 생각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해라. 그게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유산화의 사업 가치를 보면요. 평범한 내가 비즈니스를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이해 가시겠어요? 기회라고 하는 게 만약 여러분들이 동네에 치킨집을 하나 내도 동네에 있는 치킨집 사장들이 여러분들 쫓아와서 도와주지는 않아요. 알려주지도 않고. 솔직히 안 그래요? 오히려 경쟁자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숨겨야지. 뭘 알려줘요. 근데 유산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단만 하시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줄 섰어요. 그것도 이미 결과를 갖고 있고 어느 정도는 인정받고 사업적으로 한 5년 이상 이 사업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을 거의 개인 과외처럼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가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여러분들이 항상 부러워하는 사업가. 예. 그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 마인드와 경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오너십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가의 기회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를 통해서 자산을 소유할 수 있다. 유통자산.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있어도 돈이 들어와. 예. 자고 있는 시간에도 돈이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저희 유산화에서는 매주 금요일 날 오전 8시면 딸랑하고 돈이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 원하는 삶을 대부분이 원하는 삶을 사시는 어떤 삶을 선택하고 지금 삶을 살아가신다면 유산화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유산화 사업에 대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이 사업의 가치를 모르면 아까 말씀드린 아이고 나는 이거하고 안 맞아. 이런 일하고는 안 맞아.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거 참 비유가 이상한데 그분은 한 달 카드 낼 비용을 걱정하잖아요. 저는 1년 세금 낼 거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 게 다른 거예요. 뭐 제 얘기 드리기는 좀 쑥스러우니까 제 파트너 얘기할게요. 우리 권현진 리더님이 종합소득세를 1억 4천 가까이 냈어요. 여러분들 1억 4천 종합소득세를 내려면 얼마를 벌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번 건 얘기 안 할게. 그런 사람도 유산화에 존재합니다. 그것도 제 파트너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비즈니스는 만인에게 공평한 평등한 기회를 줍니다. 물론 그녀도 김포에서 그냥 일반 주부로 살 수도 있었어요. 근데 유산화를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접하고 그 사업을 자기 인생의 기회로 받아들였고 거기에 엄청난 변화를 했습니다. 지금은 유산화의 넘버 2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제가 봐도 존경할 만한 그런 어떤 인생 역정을 만들어 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파트너라 해도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산화를 통해서 성공을 이룬 것은 유산화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이 사업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라면 관점을 바꿔보세요. 이게 그냥 단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하는 그런 유형의 일이라고 하면 또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포기하셔야죠. 못하죠. 그러나 뭐 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병행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 여러분들이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일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전혀 없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은 물론 다 어떤 꿈을 갖고 있고 어떤 삶을 원하는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 어떤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의 도구는 분명히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죠. 어쨌든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 저 오늘 처음 뵌 분도 계신가요? 이놈 PT 진짜 치우고. 오늘 처음 저 만나는 좀 지그시 좀 연세가 있으신 것 같으네. 저하고 뭐 비슷한 또래가 저 육자거든 65년이거든요. 뭐 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 나이 때 정도 되면 대부분 뭐예요? 이제 회사를 나오거나 뭔가 삶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될 때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걸 돈으로 보고 돈의 어떤 부분만 가지고 모든 사물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우매한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되는 나이인 것 같아요. 그냥 돈만 벌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정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행복한 부분이기도 하고 감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돈도 벌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얻어요. 사람을. 나이 먹으면 사람도 없습니다. 자꾸 외로워진다고 하잖아요. 만날 사람도 없고 오라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산을 하시게 되면,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고 또 훌륭한 사람들하고 같이 좋은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어찌 보면 우리가 인생을 단 한 번 살고 갑니다. 그죠? 단 한 번 살고 가는데 그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거냐는 오롯이 나의 선택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안 하셔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한 분도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고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려있는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그냥 막연히 어떻게 하다 보면 돈 되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일을 선택한다면 정말 저처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좀 다른들보다는 좀 천천히 가도 무방해요.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컨디션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라면 지금 우리 선생님한테 드리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라면 좀 더 알아보겠어요. 제대로. 저처럼 미국까지 가서 회사를 보고 막 스태프들 뭐 부사장들 데려다 놓고 인터뷰하고 이렇게까지는 못 하셔도 그래도 지금 한국에는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많은 유산화의 결과물들이 있고 또 그 얘기를 해줄 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내가 공부하고 해서 뭔가 정말 제가 그런 비유를 들어요. 한 3억 정도 투자하는 그런 일처럼 좀 이 유산화 사업을 알아보고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간혹 말씀드려요. 하도 답답하니까. 그냥 돈 안 들어간다 하니까 그냥 듣는 것도 아니에요. 너 해봐. 내가 한번 들어볼게. 그리고 중간에 하품 몇 번 하고. 그러고 가면서 결국 팔으라는 얘기잖아. 에이씨. 이러고 가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게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거는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기회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돼요.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인생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지만 제가 그 생각의 관점이 바뀌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보면 누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그거 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나를 위해서 살면 돼요. 그들이 내가 능력 있고 건강하고 하면 나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나를 이뻐하고. 그죠? 내가 큐티 나고 뭔가 있어 보이면 절대 주변에 사람들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능력 있고 하면. 안 그래요? 근데 찌질하고 어떻게 보면 왠지 좀 빈티나 보이고 뭔가 나한테 뭔가를 바라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그윽하게 쳐다보면 사람들은 떠나요. 그렇습니다. 근데 항상 그윽하게 쳐다보는 사람한테 내가 너한테 다 해줄 수 있어.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면 사람들 안 떠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나 제한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실력이 됐든 돈이 됐든 모든 게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능력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존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아시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여기에 더 신경 쓰다가 인생 다 허비예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바꾼 시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뀌는 거야. 내가 바뀌어야지. 안 그래요? 내가 바뀌려면 내 생각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게 난 거예요. 뭐 내 부모고 뭐 다 그거는 내가 소중하다는 걸 인정한 다음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그런 것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지.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느끼는 데가 능력이 없어. 맨날 울어. 이런 스토리 안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뭐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랠리를 하거든요. 그럼 올라와서 막 엉엉 울어요. 왜 우는지 난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울면 나도 울어요. 공감하니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왜? 저도 그 길을 걸어봤잖아요. 근데 그 길을 걸어오면서 그 순간순간에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공감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막 울컥울컥 눈물이 나요. 그리고 나이 먹으니까 더 나. 공감 능력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 드라마 보다가도 울어 막 그냥. 그래서 뭔가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사업의 가장 또 중요한 게 공감 능력이에요. 남이 아프다고 하면 아픈 걸 같이 느끼고 싶어하는 공감 능력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게 돈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사업이 비전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꼭 이 사업을 더 알아보세요. 오늘 이 자리를 후원한 스폰서님들이 계시다면 도대체 이 사업이 더 어떤지 좀 더 자세히 나한테 설명해봐 라고 다시 한번 재차 여러분들이 요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 유산 안에 들어오셔서 보내고 있는 시간은 근본적으로 다른 시간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건 미래를 만들어가는 시간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져가고 있는 시간, 물론 미래를 만들어간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항상 중요한 일보다는 급한 일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 현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는 이런 인생의 우울을 범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그게 나중에 그분이 인생을 다 살고 끝 무렵에 가서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데 그걸 못한 거예요. 왜? 급한 일에 치여서 살다 보니까.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능력이 되세요. 능력이 되시는데 여러분들이 안 할 뿐이야.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서울대학교 갈 수 있어요. 지금 가라는 게 아니라 옛날에 진짜 공부 열심히 했다면 여러분 다 서울대학교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가다 가서 서울대학교 얘기하니까 이런 생각도 드네. 제가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서울대학을 다 들어갔어. 근데 졸업은 다 못해요. 왜? 실력이 되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만 졸업은 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유산화가 그래요. 유산화가 뭐 삼성에서 뭐 직원들을 뽑듯이 시험 보고 면접 보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하려면 누구나 하십시오. 누구나.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벽이 없어요. 진입 장벽이. 그냥 내가 하고 싶어 그럼 들어오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지만 다 성공은 못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과정적인 부분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유산화를 하면서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배우고 하면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통과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을 통과 못 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죠. 어떻게 보면 근데 유산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회사들보다는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확률을 갖고 있어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당을 타가는 조건이 굉장히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도 그걸 찾아가는 게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무리가 따르겠죠. 근데 유산화는 아주 가볍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한 달에 먹고 쓰는 정도로 끝나요. 그 정도만 먹고 써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결과물들을 회사는 다 챙겨줍니다. 챙겨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다른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일보다도 제가 유산화를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경제적 활동이 필수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나이를 먹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의기소침해서 그냥 집에 계시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충분히 저는 나이에 제한이 없으니까 학력도 제한이 없고 그냥 하고 싶으면 누구나 다 똑같이 진입장벽이 없다니까요. 그냥 들어오셔서 열심히 하시면 돼. 꾸준히가 제일 중요해요. 어려운 일이라서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반복하는 게 어려운 거. 반복하는 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게 내 몸에 그냥 세포 속으로 들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반복하시다 보면 그게 생활이 돼버리고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삶, 저는 뭐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지만 어떤 삶들을 원하는지 잘 알아요. 어떤 삶을 원하세요?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주 맛난 음식을 내가 먹고 싶을 때 아무 데나 가서 먹는 거. 그다음에 여행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여행 가고 싶은 거.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좋은 집, 좋은 차는 기본이고.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거잖아요. 그건 일정 기간이 되면 익숙해져 버려요, 그냥. 여러분들 100평짜리 아파트 살고 싶으세요? 살아보세요. 짜증만 나요. 청소하려면 사람 쓰지 않고는 청소 못 합니다. 이 더운 날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익숙해져 그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 돈이 많아서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건 일시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그게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져 버리면 똑같아져요, 다. 제가 1,000만 원 벌 때는 1억 벌었으면 좋겠더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1억 이상을 벌기 시작하니까 1,000만 원도 생각이 안 나요. 그때는 1,000만 원도 감사했는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은 조물주가 여러분들한테 부여한 능력은 유산 안에서도 여러분도 훨훨 여러분들이 살고 싶은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거를 만들어내고 여러분들이 토해내는 건 여러분들의 결단과 여러분들의 노력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을 항상 응원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이곳에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스폰서라고 합니다.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호주머니에 한 1억 정도를 쥐고 있는데 이걸 투자할 수 있는 마인드로. 그러려면 아주 코치코치 물어보시겠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이해가 안 가면 또 물어보시고, 이해가 안 가면 또 물어보시고 공부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때 시작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때 시작하셔도.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많이 세상은 어지럽고 힘들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 얼마나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반찬값이 예전에는 뭐 10만 원으로 장바구니가 어쨌는데 지금은 반도 안 찬다고 뭐 얘기들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만큼 세상은 어렵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변하고 있잖아요. 정말 빨리.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저처럼 이렇게 PT도 제대로 못 쓰는 이런 어떻게 보면 변화에 빨리 대처를 못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처럼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빨리 변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관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안 돼. 자, 내려갈 준비하고. 자, 어쨌든, 아이고, 들어줘. 이래요, 나이 먹으면. 막 먹다가 흘리고. 죽겠어요, 아직 나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자꾸 나오네. 근데 먹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이 먹어간다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거는 분명합니다. 분명히 인간은 나이를 먹고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죠. 늙어가죠.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고 어떠한 것에 감사하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감사함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산단을 선택하고 20년이라는 시간을 이곳에서 같이 보냈지만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걸 눈으로 보여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죠? 그리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나처럼 같이 일했던 많은 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이 사업에 앞으로도 한 20년을 더 한다면 거기에 총력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그런 어떤 마음입니다. 어쨌든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유산단을 만약 하신다면, 만약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